안녕하세요. 오늘은 양승훈 작가님의 괴물 마법사라는 작품을 가져왔습니다. 총 152화 분량에 저는 50화까지 읽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바보, 하지만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천재.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겉으론 바보로 살아가지만 그 속엔 온 세상을 뒤흔들 괴물 같은 마법 재능이 숨겨진 한 소년의 성장기입니다. 이제 괴물 마법사의 파란만장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어둡고 무거운 공기가 흐르는 그라우드 공작가의 저택에는 바보 공자라 불리는 셋째 아들 제라드가 있습니다. 학습이 느리고 멍하니 먼 산을 바라보는 소년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단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고서 베리타스. 이 책은 세상의 모든 지식을 제라드에게만 허락하는 유일한 동반자입니다. 새벽이 밝기 전 남몰래 펼쳐지는 책 속 세상에서 제라드는 이미 어린 시절부터 상상할 수 없는 마법 이론과 실전의 경지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재능은 곧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가문의 전통과 질서를 흔드는 천재의 존재는 가족 간의 균열을 불러왔고, 어느 날 밤 어머니 리안나가 차라리 바보였다면 좋겠다고 중얼거린 날을 기점으로 제라드는 일부러 동화 속 행복한 바보 찰스를 따라 바보 행세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장자 승계 원칙이 중요한 공작 가문에서 셋째인 제라드의 재능은 가문의 분열을 초래할 위기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가족의 오해와 무관심, 차가운 식탁과 외로움 속에서도 그는 묵묵히 바보의 탈을 썼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마법 고서 베리타스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공작 타이오는 명망 높은 마법사 케이틀란 리덴드를 초빙합니다. 형식적으로 바보 공자를 가르치라는 명령을 받은 케이틀란은 첫 수업부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제라드는 기초 이론서의 모든 내용을 통째로 기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차원적인 질문도 막힘없이 대답합니다. 케이틀란조차 감탄할 수밖에 없는 압도적인 재능 앞에서 이제 제라드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합니다. 케이틀란은 그를 정식 제자로 받아들이고 마법의 정통 후계자로 삼기로 결심합니다. 마법 수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제라드는 기존 마법사들이 상상하지 못한 속도로 모든 것을 흡수합니다. 여러 개의 마법을 동시에 완벽하게 운용하고 스승이 가르쳐준 코어 구조를 개량해 스스로 새로운 경지에 오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케이틀란은 자신의 고유 마법 라이트닝 볼트를 시범 보입니다. 이 마법은 한때 전쟁을 끝낸 사세르란의 벼락이라 불리는 위대한 기술입니다. 그러나 제라드는 단 한 번의 시범만으로 그 구조와 원리를 해석해내고 곧장 스스로 똑같은 라이트닝 볼트를 시전합니다. 허공을 가르는 내전의 구체, 에너지가 일그러지는 공간 속에서 케이틀란은 제라드가 진짜 괴물임을 절감합니다. 케이틀란은 제라드를 진정한 후계자로 받아들이고 오직 탑의 후계자에게만 전수하는 7게이트 증폭법을 가르치기로 합니다. 이 방식은 만화의 흐름을 7번 증폭시키는 고난도의 코어 빌드로 스승조차 완성하는 데 수년이 걸린 기술입니다. 하지만 제라드는 이 과정마저 단숨에 두 번째 게이트까지 성공시키고 세 번째 게이트에 도전하다 육체의 한계에 부딪혀 쓰러집니다. 몰아치는 만화의 파도와 전신을 관통하는 마법의 충격에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케이틀란은 그제야 욕심에 눈이 멀어 제자를 위험에 빠뜨렸음을 뼈저리게 반성합니다. 이제부터는 진정한 스승으로서 제라드의 성장과 안전을 함께 지켜주기로 다짐합니다. 세 달이 흘러도 공작가의 일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라드에 대한 가족의 냉대와 편견, 어머니 리안나의 무관심, 아버지 타이온의 결단 앞에서 제라드는 결국 외부의 양자로 보내질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우연히 듣게 된 제라드는 석상 뒤에 숨어 오열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결코 자신을 원망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스승의 곁에서 마법사의 길을 걷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회의실에서는 제라드가 공식적으로 크라우드 가문이 이름을 잃고 란스터 가문의 양자로 보내지는 일이 선고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케이틀란은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일어서 정식 교육자로서 제라드를 마탑으로 데려가겠다는 뜻을 당당히 밝힙니다. 마법사로서의 자격과 위상을 인정받아 타이오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공작가의 마지막 밤 제라드는 오랜 버시자 하녀인 조세핀에게 따뜻한 작별 인사를 전하고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자신을 미워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어린 시절의 바보 삼공자라는 껍질을 스스로 벗어던집니다. 괴물 같은 천재, 이제 세상이 두려워할 괴물 마법사가 자신의 날개를 펴고 진짜 창공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